슈퍼맨이 계속 얻어터지는 영화라고? 과연 이 슈퍼맨 성공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DC는 늘 잘 될 듯 하면서도 팀플레이 작품은 좋은 성적을 못 거둬서 매번 마블에 밀려왔죠. 그런데 가오갤로 슈퍼히어로 장르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친 제임스 건이 직접 수장을 맡아 새로운 DC 유니버스를 설계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주목한 건 이거였죠. 과연 제임스 건 특유의 명랑한데 뻔하지 않고 기가 막힌 타이밍의 유머 감각이 다소 진지한 DC 세계관과 어떻게 어우러질까? 사실 제임스 건은 본인의 지독한 유머 감각을 이미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로 선보여 완벽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당들의 예측 불가 플레이는 우리가 가오갤에서 봤던 엉뚱한 감성과 눈 감고 생각해도 너무 잘 맞는 조합인데 슈퍼맨은 좀 다르죠. 우리가 그에게 기대하는 묵직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숭고하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거머쥔 이런 슈퍼맨에게 과연 제임스 건 특유의 유머가 어울릴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치트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건이 진짜 잘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오합지졸 캐릭터들의 팀워크, 그들의 시너지를 뭉친 성장 서사의 강한 감독이죠. 그 장기가 이번 영화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전 영화에서 묘사된 슈퍼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됐다면 이번 작품 속 슈퍼맨은 나도 나를 모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슈퍼맨으로서 뭘 할 수 있나? 스스로에게 묻는 정체성의 여정 위에 선 캐릭터예요. 이 과정을 뻔한 기원서사로 풀어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슈퍼맨의 굉장한 장점이죠. 크립토 행성에서 어린 시절 지구로 보내져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서사니까요. 깔끔한 오프닝으로 세계관과 캐릭터를 정의하고 슈퍼맨으로 활동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아 탐색의 시간을 갖는 슈퍼맨, 여기에 주변 캐릭터들의 도움으로 이들이 한 팀을 이뤄서 성장하는 과정은 지난 제임스 건 슈퍼히어로 영화들과 맥을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건 DCU의 진짜 첫 작품 크리처 커맨더스도 같은 고민을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맥을 잇는 작품으로 범죄자 몬스터들이 미션을 수행한다는 내용인데 각각의 에피소드를 거치며 캐릭터들이 각자의 자아를 탐색해가는 과정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전작이 몬스터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그와 반대로 DCU의 두 번째 작품이자 스크린 데뷔작인 슈퍼맨은 신의 입장에 선 슈퍼맨이 자신을 이루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야기이기에 신들과 괴물들이라는 챕터명과도 딱 맞아떨어지고 주인공들이 제 자신이 누구인지 정해내려가는 작품들의 성격이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한 DCU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해서 앞으로의 작품들이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작품은 오프닝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처참히 얻어터진 슈퍼맨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제임스 건은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슈퍼맨을 이야기할 거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능력을 지닌 그가 이런 처절한 실패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는 신념이 뭘까? 저절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지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이번 영화 속 슈퍼맨은 자신의 파워를 이용해서 악을 교통정리하는 위대한 히어로라기보단 슈퍼히어로로서 자신이 지닌 무게를 비틀비틀거리며 파악해가는 과정에 놓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이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빨간 트렁크, 망토 뒤에 노란 S마크, 밝고 선명한 색감의 화면으로 고전 슈퍼맨의 분위기를 끌어오는데 이런 바이브에 능숙한 히어로가 아니라 굉장히 어리숙한 히어로가 활약하니까 또 이질적인 조합이 신선한 감상을 전하고요. DC 자체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꽤 신선했습니다. 플래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간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신화적인 존재들로 묘사됐었는데요. 이번 슈퍼맨은 하늘에 떠있던 신의 이미지를 제임스 건이 완전 땅으로 끌어내려버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슈퍼맨이 땅에 처박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배우들의 연기 역시 흠잡을 데 없습니다. 데이비드 코렌스웻, 기존 슈퍼맨을 연기해왔던 배우들이 연상되는 클래식한 마스크에 선한 눈빛까지 슈퍼맨을 연기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아우라를 지니고 있죠. 캐스팅된 이후 무려 18kg을 증량하며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캐스팅 비하인드 역시 슈퍼맨처럼 굉장히 순수합니다. 오디션 테이프를 촬영하며 예전 슈퍼맨 영화들을 정주행했는데 보다 보니 막 가슴이 벅차올랐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 마음을 하나하나 편지에 적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그대로 슈퍼맨을 향한 애정을 담은 편지를 워너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이 캐릭터에 끌리는지, 슈퍼맨이란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역할에 접근하고 싶은지 솔직한 심정을 오디션 테이프와 함께 보냈고 그 결과 스크린 테스트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니 바로 니콜라스 홀트가 후보에 올랐다는 것. 워낙 경력 차이도 있고 강력한 배우이다 보니 떨어지겠다 생각했다는데 결국 홀트가 로또 역을 추천받아 두 배우는 운명적인 라이벌로 한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게 됐죠.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한 렉스 루터도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배우가 열등감, 시기심, 이상한 집착에 사로잡힌 사이코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더 메뉴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비호감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연기해서 보는 내내 힘들었었는데 이번 캐릭터 얼굴 위로 살짝 겹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영화 속 렉스 루터는 인터넷, 첨단 기술, 이미지 등을 활용해 슈퍼맨의 명성을 파괴하고 그를 코너로 모는 전략을 펼치는데요. 특히 여론 조작을 하는 장면, 짧지만 꽤 강렬하더라고요. 원숭이를 활용해서 제임스 건 특유 희화화해서 연출하시는데 이게 현실과 맞닿아 있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면서도 통쾌한 풍자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빵 터지는 장면이기도 했고요. 전쟁이라든지 자아도취된 기업가 빌런 등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배경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현실과 맞닿아 있는 소재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화는 슈퍼맨의 분량을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눠 가졌죠. 애초에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기도 했는데 사실 이 균형을 굉장히 잘 잡는 감독님이 연출을 맡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고 역시 잘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넓고 얕게 이 세계관을 소개한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솔로 영화이기도 하지만 DCU 입문 가이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게 감독의 입장이라기보단 수장의 입장에서 영화를 연출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캐릭터들을 맛보기로 보여주면 어떤 놀이동산의 지도처럼 이 그룹엔 얘가 있고 이런 그룹엔 얘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계관을 깔끔하게 소개한 작품이라 오히려 다음 작품이 더 궁금해지는 첫 영화이기도 했고요. 캐릭터들도 제자리에서 자신들만의 몫을 딱딱 해냅니다. 일단 전 최근에 영화를 보러 가기 전 공부를 하는 게 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극장에 들어갔는데 서사를 따라잡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알고 보면 더 반갑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얘 진짜 능력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선 가장 분량이 많은 미스터 테리픽, 이분은 육체적 능력보단 지능, 똑똑함이 무기라고 합니다. 얼굴에 T자 마스크가 상징이시고 본인이 만든 다양한 기계 장비로 다채로운 전투를 벌이는 캐릭터고요. 그린랜턴도 반가운 복귀를 치렀죠. 그런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아니라 성질 더러운 뉴페이스입니다. 그린랜턴이 한 명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 명으로 이뤄진 슈퍼히어로 군단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라이언 레이놀즈 그린랜턴은 할 조던이라는 인물이고요. 이번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는 가이 가드너로 무한한 의지력과 분노를 파워잡는 시크한 다혈질 계열의 캐릭터입니다. 파워링을 활용해 원하는 걸 구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임스 건 영화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네이선 필리언이 이 역할에 함께했죠. 호크걸, 날개 달린 파워슈트 입고 철퇴만 휘두르는 줄 알았는데 무한부활 능력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메타몰포라는 캐릭터도 등장하는데 원작에선 모험가였던 그가 피라미드 탐험 중 방사능에 노출돼 현재 모습이 된 것으로 묘사되고요. 현존하는 다양한 물질로 신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인데 비주얼이 남다르죠.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앤서니 캐리건, 실제로 탈모증을 앓고 있는 배우인데요.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외형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배우였기에 제임스 건의 선택을 받아 이 캐릭터에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여기에 실사영화 사상 최초 슈퍼맨의 반려견 크립토가 등장했죠. 눈에서 빔을 쏘고 공중부양을 하는 데다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슈퍼맨급 능력을 지닌 초능력 강아지. 알고 보면 감독이 반려견 오즈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든 캐릭터고요. 제임스 건 감독의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투영되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맡았고 아마도 이번 DCU의 마스코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로이스 레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캐릭터죠. 이번엔 슈퍼맨 못지않은 존재감으로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거침없는 캐릭터로 활약한다는 점이 반가웠고요. 캐릭터를 상징하는 보랏빛 의상, 때때로 레이첼 브로스나한의 얼굴에서 마got 키더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원작과 고전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 배우와 캐릭터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화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 슈퍼맨의 정체성 위기뿐만 아니라 고질라가 떠오르는 각종 몬스터들, 괴물 취급받는 히어로, 포켓 유니버스, 로이스 레인과의 관계, 저널리즘, 복제인간, 히어로 군단, 그가 막 얽혀있는 복잡한 계약, 전쟁, SNS 문제, 메타휴먼의 영향력 등 온갖 사건과 사정의 문제가 다 얽혀있죠. 이게 개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서 누군가에겐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드라마
한 시즌을 영화에 압축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저는 캐릭터 사이 감정선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뭔가 로이스와의 감정선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점부턴 비교적 얕게 표면적으로 다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오갤만 봐도 되게 캐릭터 입장에서 고뇌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에게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감정의 밀도가 높은 캐릭터 무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약간 재밌는 코믹북 한 권을 후루룩 읽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임스 건 감독이 수장으로 슈퍼맨보단 DCU 수기를 조금 더 앞세운 그의 선택이 돋보인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볼거리 꽉 찬 영화라는 장점은 확실히 먹고 들어가니 슈퍼맨 저는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메시지 다양하고 화려하고 희망의 에너지가 가득한 여름 팝콘 무비로 좋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스크린에서 보시면 훨씬 더 시원시원한 관람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